자, 교육과정 B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서 지우에게 일어난 학습 상황을 과학교육 이론 용어로 쓰고, 이건 이제 구성주의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교사가 제공해야 하는 과제의 특징을 설명하셔. 요거는 좀 안 어려웠지 않나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다 누리반입니다. 전부 누리반이에요. 자, 그래서 지우는 물에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보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왜 가라앉지?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인지적 갈등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학습 상황은 인지적 갈등. 자, 그리고 학습 상황은 인지적 갈등이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때 제공해야 되는 과제의 특징. 자, 이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제 구성주의 수업, 구성주의 과학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이제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서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클립 주고 막 이런 거 주는 거죠. 스펀지, 나무 토막, 쇠구슬, 막 다양한 거. 그렇죠? 얘가 인지적 갈등을 느끼면서 뭔가 이제 스스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 쓰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지 않나, 이거는. 학습 상황은 인지적 갈등이고, 인지적 갈등. 요 말은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인지적 불평형. 괜찮습니다. 인지적 갈등, 불평형.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든가 스스로 탐색, 발견.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은 여기 자세하게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번에 2번입니다. 나에서 교사가 사용한 발견 교수학습. 이게 이제 발견학습, 탐구학습 뭐 이런 거예요. 발견 탐구 뭐 다 됩니다. 상호작용 기법 두 가지를 쓰고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열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답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유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바람으로 움직이는 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유아가 답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럼 우리가 직접 바람으로 움직이는 그런 뭐를 만들어 볼까요?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선생님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민수가 바람개비요. 좋은 생각이야. 근데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도 안 주고 계속 선생님 묻기만 하잖아요. 자, 요런 게 이제 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답을 막 이답 저답 막 하게 확산적인 발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힌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기법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효과까지 써야 되니까 이제 이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일 수가 있겠죠. 자, 상호작용 기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산적인 질문을 한다. 자, 여기 확산적인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확산적인 질문을 하면은 뭐 창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탐색 가능성 뭐 이런 거, 창의적인 사고가 이제 확산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적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한다. 질문을 해야 스스로 막 생각해갖고 탐색하죠. 그죠? 탐색하고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그대로 외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써야 되는데 의외로 이런 게 맞다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죠?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단어가 막 둥둥 떠다니면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그게 되게 정답이에요. 대체로. 아셨죠?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생각 정리.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막 떠다니는 거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 그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문제에서는 뭐를 묻는 거지? 그걸 다시 내 생각하고 문제를 맞춰보셔야 돼요.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걸 맞춰보고 그러면 대충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대체로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있으면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외워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쓰시는 거고 몇 문제는 모르는 거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쓰실 때 아예 모르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대체로 막 내 머리에 막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난 이걸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 생각이 답이란 말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많이 맞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는 현장에 시험 보러 가면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이제 적응해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발견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 상호작용 기법을 여기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이 내용 보시고요. 자, 보통 발견 탐구 발견, 뭐 발견 교수 이거 다 동일 용어로 써요. 발견학습, 탐구학습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애들 데리고 막 너무너무 어려운 과학 뭐 원리를 막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이 좀 다르지만 제 유튜브에 보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발견학습, 탐구학습. 그리고 제가 평소에 수업할 때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전 모의에서는 막 그렇게 오래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발견학습, 탐구학습. 여기 이제 탐구학습은 대체로 이제 듀이도 이야기를 했고 요거 이제 브루너도 이야기했고요. 보통 이제 발견학습은 브루너의 용어인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같이 합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합해가지고 발견 탐구학습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애들이 스스로 발견하게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공부가 좋아서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을 과학 원리를 막 발견하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호작용의 방식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앞에는 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다해 활동이 까미 드브리스가 제시한 물리적 지식 활동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분석하시오. 이랬잖아요. 비겁하게 1점짜리 문제를 4가지를 쓰게 만들었는데 그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까미 드브리스의 물리적 기준을 아셔야 되겠죠. 사실은 까미 드브리스랑 삐아제랑 약간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뭐 여러 문풀에서 까미 드브리스 막 대조도 해드린 적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일단 이제 까미 드브리스 기준으로 시험이 맨날 까미 드브리스 기준으로 나오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분류한 항목은 똑같아요. 삐아제랑 까미 드브리스가 분류한 항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까미 드브리스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유아 자신의 행위를 통한 사물의 움직임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행위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관찰 가능한 사물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즉각적이다. 이렇게 이제 까미 드브리스 기준으로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지식의 유형도 물리적, 논리수학적, 사회적 요것도 분류한 게 삐아제랑 까미 드브리스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수아는 경사로에서 공을 굴리며 놀이하고 있어요. 공이 빨리 굴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말하면서 이게 이제 애들이 하는 전형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교사는 수아가 궁금해하는구나 직접 해보면서 알아볼까 이렇게 말하면서 높이가 다른 경사로와 크기가 다른 공들을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수아는 스스로 공을 굴려보면서 높은 곳에서 굴리니까 더 빨라져. 이 모든 기준을 다 충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한 사물의 변화. 얘가 직접 공 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항목 한 항목 다 쓰셔야 됩니다. 자, 한 항목 한 항목 다 쓰셔야 돼요.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일단 이걸 쓰셔야 되고, 그렇죠? 첫 번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한 사물의 움직임. 얘가 직접 공을 굴린다. 그죠? 그다음에 행위의 변화가 또 있어야 돼요. 높이가 다른 경사로, 크기가 다른 공 요거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찰 가능하죠. 속도 눈으로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즉각적,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알아도 이 4가지 조건이 다 생각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 요거 잠재적 교육과정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바로 시험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의 교육과정 이론에 관한 설명을 읽고 기억에 적합한 설명 및 니은의 인물을 쓰는 겁니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뭐 당연히 듀이겠죠. 니은은 듀이고, 그래서 니은은 듀이이고,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배우는 거다.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쓰셔도 괜찮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디귿에 해당하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 써도 됐었어요. 아시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슈바르츠와 로비슨이 구분한 유아교육과정의 범주를 중심으로 디귿의 교육과정을 설명하시오. 자, 디귿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같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같이 내놓은 거예요. 작년에 요거 써도 됐고 요거 써도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선택해서 이루어가는 교육과정이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잠재적 교육과정은 좀 약간 나쁜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작년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더 가깝죠. 얘네들이 이제 경쟁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또 그런 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3번에 리을을 채우시오. 재개념화의 핵심은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화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옛날의 교육과정이 아니고 이걸 자꾸 바꿔야 된다. 이렇게 관점도 바뀌고. 자, 교육과정 재개념화의 그런 입장에서 리을을 채우는 것입니다. 재개념화의 핵심은 유아를 위해서 가치 체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연령 적합성, 개인적 적합성에 더해서 사회 문화적 적합성이다. 이거 리을은 채우실 수 있겠지만은 이 의미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다문화 가정이든 뭐 어쨌든 간에 각자의 다양한 가치 체계를 존중해주는 수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의미를 다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는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를 유아의 놀이 상황에 연결한 거예요. 다에 보시면, 자, 이게 비고치키의 입장, 이건 이제 구성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성주의를 유아의 놀이 상황에 연결한 건데, 비고치키의 구성주의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제 막상 쓰려면 좀 잘 안 써졌을 수도 있어요. 비고치키의 구성주의에 근거해서 실험과 협동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구성주의 수업은 보통 흥미, 실험, 협동 이 세 가지 단계로 일어납니다. 흥미를 느껴야지 이제 선생님이 이거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흥미를 느껴서 놀이하다 보면은 뭔가 인지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뭔가를 동화 조절을 거치면서 막 인지적 평형에 이른다. 이거는 삐아제의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비고치키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서로 같이 협동해가지고 상호작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서로 전달하고 의사표현하고 뭐 이런 거를 쓰시면 되겠죠. 자, 보통은 놀이 속에서 유아가 보여주는 흥미, 실험, 협동. 요게 이제 놀이 속에는 대체로 이런 게 나타나요. 요게 이제 구성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다. 요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답을 쓰려면 막상 알긴 알겠는데 잘 글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그런 지식들을 총동원해 갖고 이제 답을 쓰시면 이런 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실험 어떤 겁니까? 놀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겠죠. 애들이 막 의견을 내잖아요. 야,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거기 사실은 그 속에 답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함께 막 말하다 보면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 그리고 협동. 협동은 또래 친구나 교사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여기 밑에는 자세하게 흥미, 실험, 협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예전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라의 대화에 근거해서, 사실 여기는 근데 이거 이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라에다가 힌트를 답을 다 써드렸어요. 이 문제는 사실.
근데 이제 쌍방향, 원격 이런 거 나오면 나 이거 공부 안 했는데 모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답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교사가 가정에 안내해야 할 핵심 요소. 요새는 원격 수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뭘 안내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장점. 고려해야 될 한계. 1점짜리 문제 이것도 쓸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내일부터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접속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비실시간 수업과는 다르게 모든 유아가 동시에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 소통하고 장점, 소통하고 질문도 하고 막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막 장점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컴퓨터나 태블릿 상황이 다른데 참여 못하면 어떡하죠?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답 쓰시면 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은 자, 안내해야 될 요소는 정확한 시간과 플랫폼 정보를 줘야 돼요. 이게 실시간 쌍방향이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다 끝나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장점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여기에 있는 용어를 쓰셔도 돼요. 아이들끼리 즉시 소통할 수 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쓰셔도 됩니다. 한계는 접속 환경에 따라서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이나 컴퓨터, 태블릿 상황이 달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유아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고요. 자,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의 특징, 동시성, 공간성, 가상의 공동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장점은 이제 비고치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 상호작용이 왜 좋은지 여기 정리를 해두었고요. 자, 즉시성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막 인지적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딱 얘기해보고 답변도 들을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지나면 이제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즉시성이 되게 중요하고 한계는 이제 디지털 격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디지털 격차, 2차 뭐 이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가 다양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접속 환경 같은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계 같은 거 없는 애들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게 이제 지금은 됐는데 다음 달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이 또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아교육의 특성과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적합한데 영상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너무 오래 하면 흥미 없을 수도 있어요. 직접 지네가 만지고 막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놀이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직접 같이 모래놀이하고 막 이런 상호작용 해야 되는데, 그리고 개별화 교육이 더 가능하기도 하지만 개별화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로봇하고 이렇게 1대1로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별화 교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 같이 이제 줌에서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또 개별화 교육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2019 개정 누리과정 뭐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이제 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을 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3번부터 계속 또 풀도록 하시겠습니다.